잠결에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면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치매는 가정을 파괴하는 흉악범. 효자가 불효자가 되는 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낸 아들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치매는 몹쓸 병이라 제일 무서워합니다. 요양원을 가서 보면 80%가 치매 환자입니다. 국가에서도 치매를 치료를 하기보다는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면서 각 보건소에 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만 본인은 정말 모릅니다. 그 영향으로 가족에게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흉악범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노 부부는 대학교 교수로 퇴직을 했어요. 아들이 말하기를 부모님은 소문난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스킨십은 부부의 정을 이어주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들 부부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75세인데도 주무실 때 아내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서로 꼭 끌어안고 잠을 주무시고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삶을 쭉 살아왔으니 바늘과 실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여느 때와 같이 남편 품 안에서 잠든 아내가 새벽에 아무 반응이 없어서 흔들어 깨우니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죠. 119를 불러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보니 사망한 지 10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품 안에서 잠을 자면서 세상을 떠나갔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남편은 아내가 돌아간 날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삶을 포기한 듯 그렇게 살아왔어요. 효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찾아와서 위로를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배우자 상실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6개월을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으니 모시자고 했어요. 아버지는 늙어서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 싫다고 하시면서 이 다음에 내가 아프면 그때는 요양원으로 가신다고 거부를 합니다. 결국에 며느리와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6개월 동안 모셨습니다. 혼자서 계실 때보다는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사시니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아버지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드리지는 못했지만 온 가족이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하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힘이 없으시고 말수가 줄어들고 활동을 안 하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방 안에서 혼자만 계시고 자꾸만 헛소리만 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들 내에는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죠. 한날은 부부가 잠을 자는데 누가 몸을 더듬거리고 만지면서 귓속말을 하더랍니다. 잠결에 만지지 말라고 손을 자꾸 내리쳤대요. 잠결에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면 시아버지가 놀랄까봐 말도 못하고 남편을 깨우는데 말이 안 나오고 그 순간 아버지는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건너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한테 밤에 사건을 말하니 당신 미쳤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무시를 하냐? 아버지 모시기 싫으면 솔직히 모시기 싫다고 하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살 테니 당신 아이들 데리고 살아라. 2번 다시 이런 소리를 하면 당장 이혼이다 하면서 펄펄 뛰었답니다.
며칠 있다 부부가 자는데 아들이 잠결에 누가 몸을 더듬거리길래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아내 옆에 누워서 몸을 더듬거리는 것을 목격을 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 미쳤냐 제 정신이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집안 폐가 망신이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아침에 병원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니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당신을 원망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 아버지의 치매가 가정의 파괴가 되고 흉악범이 되는 것은 싫으니 치매가 무섭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요양원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요양원 입소하는 날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장만을 하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애미야 오늘이 무슨 날이냐 물으시길래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그래 애미야 고맙다. 아들은 식사를 하면서 마음으로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요양원으로 갑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기억하는지 식사를 대충 하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원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아들아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네 애미가 살아 있었으면 여행 가기 좋은 날씨인데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구나. 오늘따라 먼저 간 아내가 보고 싶구나.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내가 보고 싶어서 잘 지내지도 못할 게다. 네 애미는 내 품 안이 아니면 잠도 못 자는데 어서 나도 가야 하는데 그때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요양원에 도착을 하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결국은 나도 마지막 가는 곳이 요양원이구나.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는 곳, 편히 쉴 곳이 요양원이다. 애미야, 애비야, 그동안 수고했다.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네 발로 걸어 들어간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먼 발치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아버지, 치매가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